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면 환절기에 대비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노출이 되는 눈에는 다양한 질환이 쉽게 발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선재홍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알레르기성 결막염 하면 황사나 꽃가루가 날리는 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을에도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기는 것은 기저에 오래된 알레르기성 결막 또는 안구 건조증이 동반되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막이 약간 늘어나 있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어떤 이유로든 나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인데요. 그 가장 흔한 이유가 계절별로 날리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 즉 항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러지 항원은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풀도 새로 생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또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신다든가 잠을 못 주무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같은 것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철에 알레르기가 나빠지는 원인은 봄처럼 좀 다른 항원들, 즉 돼지풀이라든가 갈대와 같은 새로운 식물들이 퍼뜨리는 그런 항원들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야외로 외출도 여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시기도 해서 봄과 함께 가을은 대체로 알러지가 악화되는 계절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많은 원인에 따라서 결막염의 종류도 다양할 텐데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원래 몸에 알러지가 생기면 조직이 붓고 빨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눈에 결막도 붓게 되면 눈을 둘러싼 자리가 붓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뻑뻑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알러지가 있으면 점액질들이 더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 점액질이라는 것이 비염이 있을 때도 분비가 되면 콧물과 같은 것인데 진득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뻑뻑한 느낌이 더 심해지게 되고, 또 알러지가 심해지게 되면 눈을 많이 쓰게 되는 오후에는 눈에 뻑뻑한 느낌과 함께 피곤한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러지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충혈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혈관이 확장되어서 눈의 혈관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 알러지 증상이 만성으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 조직이 굳어져서 검열반 또는 익상편과 같은 굳은 살과 같은 조직으로 변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막염 때문에 혹시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눈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날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가 또는 운전을 너무 오래 하신다든가 하면 눈이 피로해서 침침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결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눈의 피곤한 상태가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눈의 앞쪽에는 눈물막으로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알러지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깨지면 어디는 눈물이 있고 어디는 눈물이 없는 자리가 같이 생기면서 마치 자동차 유리에 비가 맞아서 이렇게 어리어리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많은 분들이 일하시면서 컴퓨터를 오래 보신다든가 하면 심심하다고 해서 안과에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안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저에 알레르기 결막과 건조증이 기저에 있는 분들이 피로하거나 눈을 너무 많이 쓰시면
침침하고 어리어리해 보이는 증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겠네요. 그러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레르기성 결막의 가장 중요한 치료가 우선 눈을 너무 과하게 쓰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업무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보신다든가 또는 너무 취침 시간이 늦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신다든가 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이 많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글라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경과 같은 것을 쓰신다면 바람이나 꽃가루 항원에 의한 눈의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를 조절하는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구 건조를 잘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알레르기가 체질적으로 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건조에 노출이 된다면 그 자리가 붓고 거칠어지는 것처럼 안구 건조는 눈 알레르기를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 코나 피부 등에 같이 생긴다는 이유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는 약 자체가 콧물을 말리는 것처럼 소위 눈에서도 건조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실 때 본인의 증상이 건조 중심인지 알러지 자체가 심한 타입인지를 구분해서 약을 구분해서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눈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러지성 결막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눈을 비비게 되면 그 자리에 상처가 나고 알러지가 악화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 알러지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어린이 알레르기는 비비지 않는 것이 가장 1번으로 중요한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습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면 알러지 증상이 훨씬 악화되기 때문에 인공누액을 평소에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지 않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매년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면 큰 문제 없이 호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예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척추를 바르게 펴주면서 하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자, 먼저 네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손은 어깨 넓이로 짚어주시고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마신 호흡에 발끝 바닥에 놓으셨다가 내쉬며 무릎을 바닥에서 띄워 뒤꿈치 바닥, 골반을 최대한 천장으로 끌어올려주세요. 자, 마신 호흡에 뒤꿈치를 둘 다 높이 들어주셨다가 내쉬며 양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척추를 길게 뻗어 몸을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마시며 무릎을 폈다가 내쉬며 뒤꿈치를 바닥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뒤꿈치 들고 내쉬며 무릎 굽히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마시고 무릎을 폈다가 자, 이때 무릎을 펴주셨을 때 체중이 앞쪽으로 오지 않도록 골반은 계속 천장을 향해 끌어올립니다. 내쉬며 뒤꿈치 바닥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해주세요.